좀 개정을 하자. 이거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니냐. 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부 다 이거 봐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어도 수사나 재판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근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영상에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체증 영상에 찍은 네.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도 역시 압수물에는 없지만 영상은 있다고 한 건데 뭐 영상만으로도 법정에서 그게 증거로 인정이 돼요? 될 수 있죠. 아. 예, 다만 이 증거라는 게 크게 형사에서 증거를 크게 나누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이 간접 증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증거는 그것만으로 범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봤어요. 그 장면을 또는 예를 들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촬영을 했어요. 또는 뭐 음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직접 증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드나 뭐 영드에서 많이 나오죠. 법정 영화 수사물에서 지문. 네. 그 지문이 이거 직접 증거냐 간접 증거냐? 네. 이거 간접 증거입니다. 네. 그냥 거기 한번 왔다 갔다 그거거든요. DNA 역시 간접 증거입니다. 네. 이거 역시 그냥 거기 동일한 인물이 있었겠네 정도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부분은 간접 증거다. 그렇다면 이런 간접 증거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수월한 일은 아니죠. 따라서 오늘 만약에 자백하지 않고 성적인 목적을 끝까지 부인했으면 사실 이게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백이 다행히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아버지의 부산 집에서 네. 증거를 발견했대요. 아, 그래요? 실물을. 네, 그랬으니까 이제 확실히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장윤기가 자백을 한 게 더 이상 뭐 캐서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을 드러내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윗선의 경찰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는 짐작할 수 있는 바잖아요. 실제로 이 사건 수사를 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혐의도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관련된 경찰 수사팀 라인은 다 이제 감찰도 받고 있고 입건이 됐는데 아버지는 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행법상?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친족의 경우 특히나 이제 직계 존속이잖아요. 네. 네, 부친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법이 이제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범인 도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뭐 물론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 거지만 네. 그 배경과 취지가 뭐냐면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이 없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보고 이거 증거 그대로 잘 수집해가지고 경찰에 준다? 또는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잘못을 범했는데 이거를 도망가는 걸 도와주지 않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거나 뭐 붙잡아두거나 포박을 한다? 이거를 그럴 리가 없다? 기대를 못 한다는 거죠. 이걸 법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전 이제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의 뭐 감정 법 감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아버지가 애가 이제 뭐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어쨌든 아버지니까 숨겨주고 싶어서 그냥 어디 집에다 숨겨주거나 아니면 애가 뭐 칼 들고 있는데 이거 야 갖고 와 이래갖고 어디다 묻어둔다거나 이럴 네. 때 이제 이걸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아버지 심정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 양반은 경찰 중에서도 꽤 그래도 고위층이잖아요. 근데 뭐 경감이기 때문에 경감에. 아주 뭐 높다고 하긴 좀 아. 약간 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범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없애고 어떤 것들이 더 유효한 네. 증거가 될지 아니면 어떤 법으로 만약에 적용되면 더 많은 처벌을 받고 덜 처벌을 받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지식이 예.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이 범죄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진짜 아주 중요한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개정을 하자. 이거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니냐. 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부 다 이거 봐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어도 수사나 재판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기타 좀 이런 불처벌의 범위를 좀 좁히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이제 자기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해당 분야에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중처벌되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동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아니 근데 변호사 선생님. 예, 아니 그 변호사는 별로 힘이 없어요. 아이고, 예. 법적 힘이 없어요. 지식이 있잖아요. 힘이 없어요, 힘이. 아, 그래요? 예. 변호사는 의사도 별로 힘은 없습니다. 아니 그 예를 들면 의료 지식이 있잖아요. 예. 내가 뭐 정신과 의사인데 네. 그냥 최 기자님이 뭐 신 기자님 막 이렇게 어떻게 유혹 뭐저 꼬셔갖고 뭘 하게 하는 거랑 내가 정신과 의사라 우리 환자인데 우리 환자한테 정신적인 어떤 지배를 한 이후에 뭔가 행동을 내가 유도했다면 예. 가중처벌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화학자가 폭탄 만들면 뭐 해주고 너무 범위가 그렇네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좀 어쨌든 법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라고 하면 이제 경찰 이렇게 특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범죄 행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너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아니, 기자가 예. 자기가 얻은 어떤 투자 정보를 예. 활용해서 네.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네. 이게 그냥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이 야 그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꼬셔갖고 얻은 이익이랑 네. 그 범죄 수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욕을 먹죠. 욕 먹는 거 갖고 안 되지. 아니, 처벌도 하고 나쁜 짓 했으면 처벌 받고. 그렇게 처벌 받아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법이란 게 네. 이게 이렇게 뭐 감정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그냥 제 감정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튼 아버지를 현재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아니 그러잖아. 이게 근데 애초에 이 친족 특례 이 법을 좀 고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도 계속 있었죠. 네, 이거. 이게 광주 광산 경찰서잖아요. 네. 2018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게 온라인에도 현재 자료가 많이 정리돼 있고 그리고 또 방송도 당시에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같은 경찰서입니다. 예. 그 당시에도 제 식구 감사기. 예. 경찰서장 딸 사건이었거든요. 예. 경찰서장 딸이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네. 지금도 그 당시 사건의 그 남성의 교제했던 남성의 어머니가 1인 시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요. 예, 예. 서장 딸이 이제 가해자였고 피해자인 남성이 있었던 원래는 거예요. 이제 서장 딸이 피해자로 신고를 한 건데 네. 지금 뭐 수사해 시간, 보니까. 예,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나중에 해보니 야 이거 좀 뭐 방향이 좀 다른데?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고 뭐 소송이 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 담았는데 경찰이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바꿔서 예, 검찰에 제출을 했고 그 결과 빛이 막 퍼지면서 결과가 정반대로 왜곡됐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담겨 있죠.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제일 위에 있는 게 컬러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왼쪽은 흑백이죠. 네. 오른쪽은 컬러죠. 네. 네, 컬러인데 이거를 최도값 역으로 해가지고 흑백으로 바꾼 거 아니냐. 네, 국가인권위가 직접 실험해봤더니 그래 보인다라고 하는 게 담겨 있었고 아직도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건 또 가셔야 되죠 지금 우리 네. 변호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한번 저희가 다음에 한번 네, 근데 광주 광산 경찰서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2018 바뀌었죠. 네. 예, 바뀌었죠. 같은 사람은 아닐 텐데.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또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서장 뭐 이런 분들은 바뀌지만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거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예. 많이 더 예, 순환 보직이겠죠. 하죠. 예, 예. 네, 순환 근무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강남 경찰서도에 계속 문제가 그렇죠. 좀 많잖아요. 네. 네, 거기도 많이 순환하는데도 우리 손소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장윤기 사건의 뭐 내막 또 진실들 몇 개 더 살펴봤고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더 많이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열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근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논란이 불거지며 출장길에 조기 귀국해 고개를 숙였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환 인사제를 실시하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새로 만드는 등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끼리 사건을 봐주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바꿔달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최고 책임자와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고개를 숙인 오늘 장윤기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광주광산서 강력팀장 측은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까지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실 수사일 순 있어도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장윤기 사건 대책으로 발표한 순환인사제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 조직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탁상행정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